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라져가는 분교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온 강재훈 사진작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강재훈 작가가 찾아갔던 학교와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과 학생, 부모님들 모두 특별했는데요. 그리고 당시 학교에 다닌 분들에게 추억으로 그리움으로만 남을 뻔했던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을 강재훈 작가는 고스란히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휴가까지 반납해가며 분교를 찍어온 지금까지의 시간은 강재훈 작가 인생에 있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강재훈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30여 년간 분교 사진을 찍으셨어요. 사진작가 강재훈 씨.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0여 개 분교를 다니셨어요. 그중에는 뭐 6, 70번씩 다닌 학교들도 있고. 네네. 그 학교들이 지금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혹시 다 폐교가 됐을까요? 제가 100%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최근까지도 확인된 건 거의 대부분 다 폐교가 됐는데 그 폐교가 결정됐다가 다시 살아난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네네. 네. 하나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학교고 하나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학교인데 폐교가 결정되고 나서 마을 주민들하고 예. 나서서 학교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운동을 해서 재작년엔가 다시 본교로 100명이 넘는 학교로 살아났어요. 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네네. 이렇게 모셔서 말씀 나눠보면 그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이 그렇습니다.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서 네네. 막 유입책을 하고 그럼요. 학교를 받고 그래서 네. 오히려 찾아가는 학교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아, 그럴 때 어떠세요? 기분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이 학교를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네. 내가 살려놓은 것 같아. 막 이런 자부심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분교들이 그렇게 그냥 이름 없이 폐교돼서 사라진 학교들을 생각하면 그 학교들도 다 살려놓았으면 네. 저는 분교든 지역의 학교가 폐교돼서 사라질 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학교라는 것은 그 마을의 공회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운동장에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논의하고 아이들과 같이 뛰고 근데 그 학교가 폐교되고 나면 네. 실은 마을 주민들이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현실적으로 뭐 대도시에서도 학교가 지금 그렇죠. 폐교가 되는 마당 네. 아닙니까?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분교에 지금은 이제 사라졌다고 하니까 더 아련한데 네.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으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 그 사자평 고사리 네네. 분교 얘기 네. 1000m 높이 있는 그 학교 얘기를 들었는데 또 어떤 학교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시화지구 간척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이 시화지구 예, 알죠. 예. 이제 행정구역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는 경기도 화성이었는데 네. 거기에 우음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화성에도 섬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거기에 우음도라는 섬에 우음분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네. 그 학교를 그 학교도 이제 폐교가 예정됐다고 해서 제가 막 서둘러 찾아가니까 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1학년 여학생 1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조남이 이강수 선생님. 제가 아직도 이제 얼마 전까지도 연락이 닿아서 안부 여쭙고 그다음에 학생 이름은 혜진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섬 전체에 아이라고는 그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 예. 학생 하나. 예. 아침에 선생님이 소리로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부르세요. 혜진아 학교 와야지. 그러면 저기서 조그만 애가 가방을 메고 쫄래쫄래 와요. 학교에서 뵈니까 그 아이를 정말로 보살피는 학부형이나 마찬가지 같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제가 찍은 분교 사진 중에 그 사진도 촛불 켜놓고 공부하던 뭐 국환이처럼 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학년 아이 하나를 데리고 선생님이 조회하는 사진이 있어요. 저 그 사진을 찾아봤더니요. 네. 애국조회 할 때 우리 단상 네, 같은 네. 작은 단상에 맞습니다. 선생님 올라가 네. 계시고 아이가 밑에 이렇게 서 네. 있는데 네. 뭐랄까요. 웃음도 좀 나오면서 또 뭔가 굉장히 진지하기도 네.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애잔하시진 그렇더라고요. 않던가요?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 사진을 보고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하느냐. 근데 1학년 아이 하나를 데리고 아침마다 조회를 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네. 며칠 후면 이 학교가 폐교가 되고 혜진이가 집에서부터 7km 정도 섬 밖으로 나가서 읍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읍내 학교에 가면 거기는 학생 수가 많고 이제 조회도 할 테고 이러니까 걱정이 돼서 혜진아 이제 읍내 학교를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 예행 연습을 시켜주신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애국가 부를 거고 이런 거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혜진이한테 그 사진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뒤에다 편지를 써서 준 적이 있어요. 네, 네. 나중에 너가 크더라도 이 선생님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읍내로 간 읍내 학교의 혜진이까지 제가 찾아보고 다시 네. 같이 가서 만나고 사진 찍고 돌아왔죠. 그 선생님과 혜진이에게는 그 사진이 정말 평생의 보물처럼 남았겠네요. 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분교를 찾아다니면서 남들이 가기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시니까 네. 그 사진을 보고 또 그 장소가 뭐 영화에 나온다거나 해서 유명해진 곳들도 꽤 있나 봐요. 그거 재밌는 일이죠. 네. 예. 그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흘러내리는 이제 동강 그 구비구비. 네. 예,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구비가 심한 강을 동강이라고 본다면 구비구비마다 마을이 있고 거기에 학교들이 있었어요. 연포 나루터라고 하는데 분교 이름도 연포 분교였고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한 두세 해 찍고 나서 99년도에 폐교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 아마 모든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셨던 영화 아닐까 싶은데 선생 김봉두. 아. 예. 그 영화를 거기서 찍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예. 그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아마 영화 그 장소 찾아다니시는 분이 네네. 그 학교로 가셨던 것 같아요. 좀 장소 그 로얄티 같은 거 이런 거 없나요? 없던데요? 주셨으면 제가 여기서 풀었을 텐데.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예전에 우리 핸드폰이 처음 시작될 때인가? 그 배우 한석규 씨가 광고했던 그 학교인데 거기는 강릉에서 들어가는 부연동이라는 골짜기에 네. 예, 거기 부연분교가 있었어요. 예. 거기 이렇게 라일락이 쫙 펴 있는 풍경에서 그 광고가 촬영된 것도 기억이 나고. 네네. 예. 그런 걸 볼 때는 어떠세요? 저거 내가 찾아낸 건데 이런 생각 드시면서 기쁜가요? 아니면은 나한테 허락도 안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전자라고 보면 맞겠죠. 그래도 사진하는 작업자가 네. 그 자기가 작업해 놓은 사진들이 우리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농번기 때 바쁘시면은 네네. 학교 가야 되는데 동생 봐야 되는데 동생 없고 이렇게 학교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그것도 영화 얘기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런 아주 비슷한 화면, 그러니까 그게 저기 어딘가 내 마음의 풍금 네. 거기 나오는 것 같은데. 전도연 씨. 그렇죠. 애기 예. 없고 동생인지 없고 이렇게 교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경우도 말씀드리자면 그 아까 이제 선생 김봉두를 촬영했다는 연포분교에 제가 갔을 때 만났던 일인데 정말 기적이 찬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순애라는 아이였는데 순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들은 이미 고추밭이나
해가 뜨면 바로 일하러 나가시고 네네. 일어나 보면 이제 아기랑 저랑 있으니 이 아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교에 그냥 데리고 와요. 그러면 뭐 운동장에서 언니 오빠들이 놀 때도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고 그냥 아장아장 따라다니죠. 그다음에 교실에 수업이 시작되면 을에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상 저 책상 왔다 갔다 하면서 참견을 다 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냥 선생님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그럼요. 거죠. 네. 예. 이 분교 사진 찍으시다가 네. 인연이 깊어져서 지금까지도 또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는 네. 네, 그런 학교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제가 네. 이게 그냥 딱 끊지를 못하고 실은 인연이 아주 오래 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어떤 친구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분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중고등학교 때 계속 연락을 하고 살긴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저씨 저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기자가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느 날 동서울 터미널 강변으로 왔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살았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신문사 견학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신문사에 견학을 시켜주고 네. 저희 후배들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저희 후배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기자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재작년인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저씨 저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 너무 축하한다. 근데 이제 강원도의 그 어떤 방송사에 기자가 됐더라고요. 네. 거기서 끝났으면 또 그냥 잊어버렸을까? 그 다음 해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작년 봄인데 아저씨 저 서울 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이번엔? 그랬더니 올해 제가 기자상을 받으러 갑니다. 박수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진짜 그래서 얼마나 제가 예. 축하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질문한 게 아빠도 오시니? 그랬더니 아빠만 가는 게 아니고 외삼촌도 가고 외숙모도 가고 고모도 가고 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올라왔어요. 네. 작가님의 참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느껴져요. 제가 말씀 나누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여 년 네. 같이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보도 사진 찍을 때랑 분교 사진 찍을 때랑 다르실 것 같은데 분교의 어떤 모습을 담고자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뉴스 사진을 취재하는 현장과 실은 이제 분교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있는 모습을 어느 것 하나도 제가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러움과 순수함, 정겨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을 제가 잘 기록해 놓으면 그걸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책으로 보시는 분들이 추억이 소환되고 네. 그다음에 혹시 모르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 당신들 학교 다녔던 그 모습을 지금 다시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때는 순수했었지. 세상살이가 지금 각박해진 것에 내가 너무 시달리며 사는 거 아닌가? 조금 다시 그런 시절로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예. 분교에서 사람만 찍으셨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는 또 분교에서 찍었던 나무들 사진을 모아서 사진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친구 같은 나무 하나쯤은. 예. 어떻게 나무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다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건가요? 분교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네. 같이 그 나무도 그 아이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새벽같이 분교회를 찾아가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오자마자 교실로 가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뭔가 놀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노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배경으로 보이는 건 거의 대부분 나무죠. 네네. 네. 학교마다 특색 있게 이제 갖춰 놓은 나무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일반적으로 측백나무를 삥 둘러 놓은 학교도 있지만 네네. 또 지역별로 강원도에 가면 뭐 자작나무가 쭉 둘러서 있는 나무도 있고 뭐 어느 학교에 가면 포플러들이 서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 나무들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좀 찍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나무만이 아니라 제가 그 분교를 오가는 길에 눈여겨본 나무들이 덜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 해 같은 학교를 드나들다 보니까 그 학교를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오른쪽에 슬쩍슬쩍 지나가는 어떤 나무가 계속 저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오늘은 출발은 30분 정도 당겨보자. 가다가 내가 그 나무 옆에 한번 서보자. 그리고 차를 세우고 나무에게 갔죠. 그냥 맨날 지나치다가 좀 미안하셔 신경이 쓰이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 마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무에게 갔어요. 이제 억새밭을 뚫고 쭉 가서 물어봤죠. 너 왜 자꾸 나를 불러? 나무가 말을 하나요? 그냥 바람이 불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너랑 친구가 되어 보겠다. 네. 그리고 내가 너를 관심을 갖고 좀 찍어 볼 테니 받아들여 줄래? 그랬더니 그러렴. 그것도 이제 제 생각이겠죠.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나무는 또 실은 한 분교를 뭐 78번을 간 분교가 있다시피 그 나무의 경우는 한 17년 정도를 제가 매년 4계절 이상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찍고 있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건 저의 퇴직에 맞춰서 그 나무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예. 왜요? 탐문을 해보니까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날 사라졌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강재훈의 정년퇴직에 맞춰서 사라졌구나. 예. 얼마나 쓸쓸한 마음이셨을까요? 너무 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허탈감, 실망감 막 그래서 그냥 바로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가 잘려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두 달 지났을까 서걱서걱 바람결에 이제 말라서 썩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령이 얼마나 된 무슨 나무였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네. 너무 창피한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는 아직도 네.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때 누가 전기톱으로 벤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막 나 있는 제 주먹만한 토막 하나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죠. 그래서 최근에 그걸 놓고 살펴보니까 나무는 아마도 버드나무 종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수령은 20년이 채 안 됐겠죠. 뭐 제가 17년을 찍고 그 전에 어린 나무였으니까. 그럼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셨는데. 네. 그래서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차를 돌려서 읍내에 나가서 막걸리 한 통 사다가 뿌려주고. 네, 제사 지내주신 거네요. 나름대로 의식을 치르셨네요. 그렇죠. 거기가 그 이제 백두대간에 준한 지역이라서 그냥 이 백두대간 넘어 동해로 가라. 잘 가렴. 행복했다 너를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분교의 나무들이 얼마나 특별히 대단하길래 사진 에세이를 낼 만큼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나무 보면 나무구나 하는데 이게 조금 다르게 보이셨나 봐요. 작가님 눈에는. 네. 제가 그 분교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해서 남기고 싶다. 근데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러면 그 학교에서 1년 12달 이번에 입학한 애도 봤을 테고 30년 전에 입학한 아이도 봤을 테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 나무는 어쩌면 이 학교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두 명밖에 입학을 안 하기 때문에 30년 된 학교에 전교 그동안에 모든 졸업생이라고 해봐야 한 100여 명? 그 산골 마을에서 네네. 그 학교를 다닌 그 학교 아이들의 모든 희노애락, 애환, 놀이, 노래 이런 걸 다 그 나무가 듣고 지켜봤겠죠. 자기 나이테에 타임캡슐처럼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이 분교에서 아주 중요한 피사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네. 그 학교의 나무들도 제가 찍어 놓기 시작한 거죠. 보니까요, 나무가 그냥 나무려니 했는데 정말 나무마다 색깔도 다르고 네. 모양도 다르고 그 주변 풍경도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네, 네.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 강재훈 작가님에게는 시골 분교 사진을 촬영했던 분교기행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요? 지나고 나니까 제가 착하게 살 수 있는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어줬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늘 대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 저도 똑같이 아이들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뭐 정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을 만나고 특히 기자 생활 34년이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분교회를 갔다 오면서 계속 저를 정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선하게 살자 사람이 네. 착하게 살면 좋겠다. 내가 착해지고 너가 착해지면 우리 사회가 착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분교 작업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를 그런 측면에서 분교 작업이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의 힘은 전 사진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만 네. 어떤 사진 한 장을 딱 보면 신기하게도 그게 20년 전, 30년 전인데 그날의 그 풍경, 그 느낌, 공기까지 그대로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 정말 마법 같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네. 그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진 감상이 되신다면 사진을 보는 분의 마음 또한 그 사진을 볼 만한 그 성품을 갖고 있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네. 정말 그렇거든요. 네. 어떤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강재훈 씨는 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제 사진을 보고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착한 마음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교 사진이 됐건 그다음에 나무 사진이 됐건 네. 예, 사람 사진이 됐건 예. 저는 제가 어떤 분의 사진을 찍으면 그분이 기분 좋아질 만한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이런 질문을 작가님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전 국민이 다 사진가지 네, 않습니까? 네. 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요. 네, 예. 사진 잘 찍는 비결, 잘 찍히는 비결 저 이거 되게 궁금해요. 네. 쉽게 얘기해 주세요.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네. 네. 그 내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이 말하자면 피사체가 사람, 풀, 꽃, 나무 무엇이 됐건 간에 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진기를 쓰자. 네. 결국은 내 욕심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 피사체, 네. 그 상대방,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잘 찍으실 수 있어요. 피사체를 사랑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잘 찍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찍히려면 사진기를 든 사람을 믿고
네. 아주 날 잡아 잡숴하는 표정으로 편안하게 네. 긴장을 안 하는 게 첫 번째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잘 나올까? 예. 네, 그래서 자꾸 눈이나 얼굴이나 몸이 긴장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색해요. 사진 찍고 보면. 네. 네, 그런데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잘 찍어주겠지. 네. 내 앞에 있는 카메라를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네. 네. 너무 기계적으로 그다음에 만들어진 것처럼 찍는 사진은 아주 단기간에 그냥 잘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잘 찍은 사진보다 좋은 사진을 찍도록 노력을 해보자. 네. 네. 좋은 사진은 나 혼자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도 좋아야 되고 좋은 사진은 누가 봐도 좋다. 근데 잘 찍은 사진은 경우에 따라서 찍은 사람 혼자 잘 찍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맞나 모르지만 저의 네. 개똥 철학입니다. 한 장 한 장 찍을 때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강재훈 작가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그냥 어려서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로 기억하시는 우리나라 이제 조계종의 종정 스님을 하셨던 성철 큰 스님을 뵌 적이 있어요. 스님께서 저한테 남을 위해 기도해라. 네, 종교에 네.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네. 네. 남은 누가 됐든 상관없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도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찍은 사진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내 친구, 예를 들어서 뭐 여기 KBS 방송국에 일하시는 분들 전부 정말 편안하고 선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억만분의 1, 이번엔 만분의 1도 아니고 예, 제 사진 한 장이 그런 역할을 네.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진 작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네, 네, 맞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폐교 위기를 맞은 전국의 시골 분교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강재훈 사진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